트럼프는 프랑스에서 이란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고 이란 독재 정권의 농축 우라늄을 파괴하는 각서에 서명한 뒤 새벽에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6월 18일 목요일의 가장 큰 소식은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로 인해 농축 우라늄 비축분이 이란 영토 내에서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독하에 파괴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구가 아니라 합의에서 가장 강경한 부분입니다. 테헤란이 힘의 상징으로 지키려 한 지점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G7 정상회의 참석 중 파리 근처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문서에 서명했고 새벽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맹국들은 박수를 쳤고 마르코 루비오가 바로 뒤에 나타났으며 압박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란 정권은 핵 물질을 파괴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된 상태로 유지하며 민감한 장소에 접근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대응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서명되었습니까? 왜 우라늄이 테헤란을 두렵게 만드는 핵심이 되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독재 정권이 거부했던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했는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합의는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중에 체결되었습니다. 며칠치 동안 문구에 대한 압박, 세부 사항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란이 무엇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진 끝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양해각서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들은 이 문서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를 재개하다. 그리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협상을 위해 60일간의 기간을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합의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현장에서 희석하여 파괴하는 과정에 국제적인 감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테헤란의 정치적 공황이 시작됩니다. 이란 정권은 수년 동안 핵 문제를 방패로, 위협으로, 그리고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제 미국 당국이 제시한 버전에 따르면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고 경제적 숨통을 틔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제재 해제는 핵 이행 성과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시간을 끌려고 하면 압박이 다시 시작됩니다. 합의된 내용 외에 민감한 장소에 접근하려고 하면 트럼프는 이미 강경한 대응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합의를 승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가 핵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로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동맹국들 사이에서 오간 발언도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우라늄은 묻혀있고 원심 분리기는 손상되었으며 정권은 더 이상 감시받지 않고 핵 개발을 재개할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이제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에게 이것이야말로 미래 미국 대통령들이 더 큰 위기를 피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시간을 벌면서 문제를 뒤로 미루는 능력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일정표 또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식 서명은 스위스에서 대표단들이 만나는 다른 시점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자지만 합의가 앞당겨졌습니다. 국제 언론이 접촉한 당국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이미 메모랜덤의 일부를 전자적으로 서명했고 이후 트럼프가 프랑스에서 실제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서두름은 아무 이유 없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석유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며 상업용 선박이 불법 통행료 없이 다시 운항할 것임을 분명히 하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국제 항로를 협박의 도구로 만들려는 시도를 무산시킵니다. 석유도 이 문제에 포함됩니다. 이 합의로 이란은 다시 석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움직임에는 트럼프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효과가 따릅니다. 첫째, 공급이 늘어나면 국제 유가가 하락할 수 있어 미국의 연료비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중국은 제재로 인해 할인된 이란산 석유를 구매하던 이점을 일부 잃게 됩니다. 만약 그 제품이 공식적으로 시장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베이징은 회색 시장에서 누리던 동일한 협상력을 잃게 됩니다. 트럼프에게 이것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양보를 중국의 할인 혜택을 막는 전략으로 바꾸는 셈입니다. 테헤란은 이 합의를 승리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문서에는 제재 완화, 자산 동결 해제, 경제적 이익 등이 약속을 지킬 경우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항에 이 정권을 위한 함정이 있습니다. 돈, 석유, 개방은 모두 이란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한 후 새벽 4시쯤 에어포스 원에서 내렸지만 오전 8시에 시작하기로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비판자들이 의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려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힘든 협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협정이 체결되고 국제적 위기가 논의의 중심에 있었으며 몇 시간 뒤 백악관에서 예정된 일정도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주목받은 이유는 서명식 사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제 미국 외교가 그 양해각서를 실제적인 압박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은 사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0일간의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우라늄을 어떻게 희석할지, 어떤 단계에서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지, 그리고 어떤 위반이 있을 때 다시 제재가 부과될지 정해야 합니다. G7 국가들은 이 합의를 위기를 안정시키려는 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석유, 해운, 그리고 전쟁 확산 위험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트럼프의 정치적 승리는 논의를 구체적인 요구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이란은 핵폭탄을 가질 수 없고 해협을 전쟁의 통행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동적인 제재 완화와 맞바꿔 빈 약속을 팔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방정식에서 민감한 부분으로 등장하는데 직접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고 특히 레바논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레바논 내 행동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며 더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중심 기조는 여전히 이란을 겨냥하고 있으며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에너지에 대한 압박을 줄이며 전쟁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영구적인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 새로운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제적인 감독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테헤란이 속임수를 쓰지 못하도록 막는 도구입니다. 이 위기는 또 다른 정치적 전선을 영국에서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동 착취에 대한 과거 수사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국에 대한 압박이 다시 커졌습니다. 영국 국가범죄수사청은 종결된 최초의 사건들이 재수사를 위해 경찰에 다시 이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콘, 바이콤포트 작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분야에서 영국 현대사에서 가장 복잡한 수사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문제를 무시한 정치인들에게 처벌을 요구하며 반응했고 미국의 보수 성향 의원들은 이 사건을 보안, 이민, 아동 보호의 허점에 대한 경고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제는 같은 정치적 분위기를 강화하기 때문에 별도의 뉴스로 다뤄뒀습니다. 수년간 침묵과 관료주의 그리고 대중적 비난을 두려워했던 정부에 대해 우파 유권자들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뉴소날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 확인으로 밀소날비스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해보세요.